자, 6월 모의고사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우선 모든 문제를 다 하진 않고 13, 14, 15 이렇게 객관식 세 문제랑 그다음 20, 21, 22 이렇게 주관식 세 문제만 같이 한번 해볼게. 나머지 문제는 학원에서 질문해. 자, 두 다항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 그럼 이항시켜가지고 fx-gx가 0보다 크다라고 할게. 이렇게. 그 다음에 f1-g1이 또 1이라고 나와 있네. 이항시켜가지고 그냥 보는 거야. f1-g1이 1이라고 나와 있네. 자, 그리고 0부터 t까지 fx랑 gx랑 x는 0, x는 t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t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쌤이 여기 fx-gx를 잠깐 hx라고 둬볼게. 그럼 얘는 h1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내가 h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hx는 1,1을 지나거든? 1,1 여기. 그리고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대강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fx가 다항함수고 gx도 다항함수니까 fx에서 gx를 뺀 hx도 다항함수겠지? 오케이.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도 1 이렇게. 자, 그러면은 0에서부터 x는 0에서부터 x는 t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요만큼이지, 요만큼. 요만큼을 st라고 하지. 자, 그러면은 이걸 st라고 한번 적어보고 이 친구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st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hx dx지. 원래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여기에서 이거 뺀 함수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S'T는, 미분. S'T. S'T는 요거 여기에 H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S'T가 나와 있거든, 여기. 뭐라 했냐면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H1이 1이라는 걸 구했단 말이야. 구한 게 아닌가? 써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H1은 A-1이고 얘가 1이란 말이야. 따라서 A는 2가 나오거든? 근데 기억에서 A가 1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틀린 거지.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 그래서 구한 거는 이제 고쳐서 써놓고, 이렇게. 자, 그 다음 니은에서 뭐라 그랬냐면, S3이 6이냐 물어봤는데, S3은 여기다가 3을 넣는 거지. 그럼 S3을 구하러 가보자. S3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HX니까 HX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적분해가지고 3 넣고 0 넣고 빼면 돼. 그럼 6이 나오거든. 그럼 니은에서도 6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니은 맞는 말. 자, 그다음 디귿을 보면은 디귿은 자, fx랑 gx랑 x는 마이너스 2,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s4의 값과 같다 그랬는데, 자, 인테그랄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hx dx가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hx dx랑 같냐고 묻는 거잖아. 이게 여기다가 사는 거니까 S4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ht의 식을 구했단 말이야. ht가 2차 함수인데 t는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그러니까 hx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란 말이야. x는 1. 그러면은 1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림을 그려볼까? 여기가 1이야, 1. 이렇게. 여기 2 해보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리고 1,1 지나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대강 그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여기 3하고 여기 4 해야지. 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hx dx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된 요 부분의 넓이거든.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 하고 이쪽. 그러니까 1 기준으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이랑 이쪽으로 3칸. 이렇게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얘가. 그럼 0부터 4까지는 0이면 왼쪽으로거든. 왼쪽으로 한 칸. 그리고 4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이니까 이쪽으로 3칸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저쪽 빨간색 넓이랑 이쪽 파란색 넓이랑 같냐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쪽 넓이, 이쪽 넓이가 같지. 그지?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답이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14번 문제 좀 적고 올게. 자, 14번. 자, 양수 A랑 자연수 B에 대해서 x가 0 이상 2 이하래. 근데 x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5개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셔. 자, 그러면은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를 찾으면은 이게 방정식의 실근이 나오겠지. 그럼 코사인 b 파이 x가 2분의 1 되는 거랑 또는 얘가 코사인 b 파이 x, 여기 a 붙은 게 마이너스 얘면 되는 거잖아. a 붙은 게. 그럼 a를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쳐서 총 15개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일부러 이걸 a를 나눠준 거야. 코사인 b 파이 x만 그리려고. 그럼 코사인 b 파이 x 그래프를 쌤이 조금 여유 있게 열어주기를 그려보도록 할게. 자, 원래 주기가 2파이인데 이거 b파이로 나누니까 b분의 2가 주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b분의 2. b분의 4. b분의 8. b분의 6. 조금만 더 그려볼게. 여기가 b분의 8. 여기가 b분의 10. 우선 딱 여기까지만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럼 코사인 b파이 x가 2분의 1이 되는 걸 좀 갖다 그리면 2분의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쭉쭉쭉쭉 이렇게 했겠지. 우선 하나, 둘, 한 사이클에 두 개씩 생기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쭉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린 15개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이거를 그릴 건데 이거 얘가 이렇게, 얘가 음수긴 음수거든.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음수긴 음수인데 얘가 마이너스 많이 음수면 이쪽으로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좀 덜 음수면 이쪽에 붙을 거고 정확하게 딱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2이고 꼭다리들만 건들면서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15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15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b는 자연수라고 했어. 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b가 만약에 1이면은 여기가 딱 2거든. 그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지니까 2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서 이게 어디까지 그려지는지 파악해서 이게 교점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자. 그럼 b가 2라면은 여기가 2가 되니까 여기까지 그려져서 여기가 4개야. 그럼 만약에 b가 3이면은 여기까지 그려지고 그럼 총 6개지. 그지? b가 3면은 여기까지 그려져서 8개거든. 근데 8개면은 이 밑으로도 내가 8개, 7개를 만들면 총 15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b가 3이었어. 그럼 여기까지는 어디 갔어? 여기까지가 2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데 밑에서 6개를 만들더라도 15개가 안 되니까 b가 4인 경우를 좀 먼저 보자. b가 3은 여기까지 그려지고 다시 여기까지가 총 몇 개였지? 8개였지? 8개. 그럼 밑에서는 7개를 만들면 좋지. 그지? 그럼 밑에서를 7개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만들고 여기가 2니까 딱 8개까지 밖에 못 만들어. 만약에 얘가 이 위로, 이 꼭다리보다 극소값보다 위로 지나가면. 근데 만약에 이 15개를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를 더 만든다고 치자. b가 5야?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몇 개야? 2개 추가되는 거니까 8, 9, 10개거든? 10개? 10개면은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쪽으로 지나가면 10개가 되니까 20개가 되는데 이때는 여기 극소값들만 지나주면 딱 5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b가 5인 상황이면 좀 좋겠네. 그치? b가 5인 상황이고 이 친구가 정확하게 이 극소값을 터치하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지나주면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이때 a의 값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2가 되는 거지. 아까 b가 얼마였지? b가 5였지. 이렇게 해서 2개 더해서 7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15번. 상수항 0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제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적어놨는데, 자, 가조건은 절대값 fx를 p부터 p 플러스 3 이렇게
P가 어디 잡히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딱 세 칸을 정적분을 하는 건데 fx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x축 아래에 있는 게 접혀 올라갔을 거고 이렇게 내가 정적분을 구하게 되면은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지. 그지? 그거랑 자 이거는 정적분을 먼저 구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x축 위에만 있었다면은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될 거고 x축 아래에만 있었어도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됐을 거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중간에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 정적분을 한다면 이 넓이는 음수로 계산하고 이 넓이를 양수로 계산한 다음에 두 개의 넓이의 차가 나오겠지? 그 다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냥 딱 진짜 넓이의 차라고 할 수 있겠네. 아, 그런데 그거 두 개가 다르도록 하는, 그 두 개가 다르도록 하는 P의 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다. 뭐 이런 의미. 가족권부터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P를 0부터 3까지로 잡으면 요거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요 범위가 아니라 뭐 P를 0으로 잡든가, P를 4로 잡든가, P를 뭐 3으로 잡든가 이러면 요거 두 개가 같아진다 이 얘기잖아. 그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봐봐. 이 친구가 만약에 fx가 이렇게 x축 위에만 있었다고 해보자. x축 위에만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이렇게 내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요 넓이가 나오거든, 이렇게. 근데 x축 아래에 있어도 마찬가지야. 이 fx가 x축 아래에 있어,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접혀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p부터 p 플러스 3까지 하면 또 요 넓이가 나와, 이렇게.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거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걸쳐져 있어. 그럼 이것도 x축 아래에 있는 걸 접어 올리게 되면, 즉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뭐 p부터 p 플러스 3까지 하면은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한 게 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x축 위에 있는 넓이들을 계속 의미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 이 친구는 p에서부터 p 플러스 3까지니까 아까 여기 그림을 그려주긴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넓이의 차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p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즉 0부터 3까지 이 넓이랑 0부터 3까지 이 정적분 값의 절대값을 씌운 거랑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즉 0부터 3까지는 부호 변화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야. 부호 변화가 있었으면 이건 넓이의 차가 되는 거니까 얘랑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0일 때는 같다며. 그러니까 0부터 3까지는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위쪽에만 그려지는가 아래쪽에만 그려지는가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3을 집어넣어. 그럼 3부터 6까지도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 3부터 6까지도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4, 5, 6.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거 3보다 살짝 큰 거로 잡았을 때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서도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계속 x축 위에만 있든가 계속 x축 아래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그러면은 0보다 작을 때로 잡으면은 요렇게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잡을 때도 요거랑 같아져야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잡았을 때도. 그지? 그런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몇 개 그려보는 거야. 한번 그려볼까? 우선 0부터 여기서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 그리고 여기를 지나야 돼. 지금 상수항이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부호 변화가 없게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부호 변화. 자, 부호 변화가 있지. 자, 이런 식으로 0, 3. 이러면 부호 변화가 없잖아. 0부터 3까지인데 이렇게. 계속 부호 변화가 없지. 그러면 3보다 클 때로 잡아도 부호 변화가 없잖아. 그지? 3에서는 부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 자, 이런 그림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런 그림도 되겠지? 반대로 이렇게 대칭된 거. 뭐 이런 그림도 되겠지. 그지? 아니면은 3에선 부호가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어. 0을 지나긴 지나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나조건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나조건은 fx를 위로 한 칸 올려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 한 칸이 아니구나. fx를 조금 위로 올린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서 0부터 3까지 넓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fx 더하기 q 이거는 정적분을 구한다면 절대값이 쉬운 거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지. 그런데 q가 0일 때는 이게 같아진다는 얘기야. q가 0일 때는. 그럼 q가 0이면 fx를 접어 올리는 거고 이거는 정적분을 구한다면 하는 거니까 이거 같고 이거 같지. 0부터 3까지가. 그럼 이게 살짝 올려볼까? q가 만약에 0.1이야. 그럼 이거를 아주 살짝 올린다. 살짝 올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올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부호 변화가 있었지. 그러면 다르잖아. 그지? 다르잖아. 이거 Q가 막 0.1 조금만 올렸을 때는 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선 같다며. 근데 이거는 조금 올려도 괜찮잖아. 그지? 조금 올려도 괜찮잖아. 그지? 잠깐만, 다른 거라 그랬으니까, 다른 거라 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그지? 이게 0점 몇 살짝 올렸을 때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이 그림이네. 얘는 올려도 다 똑같잖아요. 이 그림이었네. 자, 그럼 fx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는 a하고 x의 제곱 0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3에서 실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한 칸 되기 전까지만 부호 바뀌는 곳이 있는 거고 한 칸을 올렸을 때 부호 바뀌는 곳이 없으려면 얘가 정확하게 딱 한 칸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닫고 가야 되는 거지. 즉 내가 지금 하얀색으로 그린 요 그림의 요 간격이 1이었다는 얘기지.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네. 그지? 그러면은 요거를 미분해가지고 여기를 찾던가 아니면 비율관계를 따져서 여기 2라고 찾던가 그건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고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2 집어넣으면 4a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는 4분의 1이다. 그럼 이거 4분의 1로 고쳐줘야 돼. 자, 구하는 게 F6이니까 6 집어넣어서 답을 구하면 되겠다. 자, 20번 같이 볼게. 자, fx가 지수함수 이렇게, gx가 로그함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교점이 이제 알파, 베타래.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알파 곱하기 베타 세제곱이 1이다. 그리고 여기 5에서 여기 요 기울기가 m이래. 요 기울기가 m일 때 gm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네. 그럼 m을 우선 구해야 되고, 근데 m을 구하려면 여기 좌표를 구해야겠지. 알파분의 베타를 구하면 돼. x의 증가량분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알파분의 베타를 구하면 되고, 그다음 b를 구하면 돼. 왜냐면 그 기울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밑에다가 이 네모칸에다가 이제 써줬거든. 읽어보면은 제 1사분면 위의 점 P는 두 곡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해보자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대입을 해서 한번 쓰면은 이걸 여기다 집어넣자. 그럼 베타는 여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알파 집어넣으면 B의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집어넣자. 베타는 마이너스 로그 B의 알파 이렇게 까지 이제 식을 뽑았네. 자, 이거를 만족을 시킨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이야. 네 번째 줄에 요게 써 있고 다시 칠판 보면 요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써 있네. 그 다음에 이건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만족시킨다 밑에 알파 베타 세제곱이 1이고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까 준 거란 말이야. 알파 베타 세제곱이 1이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여기 또 우리가 구한 거야. 알파는 여기서 알파를 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알파는 양면에 로그 B, 밑이 B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B의 베타가 된 거야. 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베타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사실 이거 문제만 푸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 지금 이거 다 구해줘 놓고 한 거라서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자 뭐 이런 거야. 자, 그랬는데 갑자기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친구 있지, 이 친구. 이 친구에다가 양변에 밑이 B인 로그를 취하면은 B의 알파 베타 세제곱은 0이거든. 이렇게. 그지? 로그 B의 1은 0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로그 B의 알파 더하기 로그 B의 베타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지. 이게는 0 이렇게. 근데 로그 B의 알파가 뭐였냐면 어디 갔지? 로그 B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지 얘가 마이너스 베타인 거고 로그 B의 베타는 알파였으니까 3알파는 0이고 그래서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온 거야. 3알파 마이너스 베타. 쌤이 이제 순서가 거꾸로 가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증명 과정에서는 내가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인 걸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3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이다. 왜냐면 얘가 0이었으니까. 왜냐면 요거니까. 왜냐면 요거라서. 그래서 얘가 0이다. 그러므로 요거 이항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알파분의 베타를 구하는 거야. 이항해가지고 알파분의 베타를 구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요거 이항한 다음에 베타로 나누면 알파분의 베타가. 이게 잠깐만. 암선이었는데. 3알파는 베타. 알파분의 베타. 3이지, 3. 네,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가 3이다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즉, 이게 기울기였지. 그래서 이렇게 굳이 쓴 거야. 자, 그러면 가조건의 3이고,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나조건이 있는 줄을 보면은 베타 4제곱은 하고 시작했거든. 이것도 베타 4제곱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베타 4제곱인데, 이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 m은 3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m, 알파, 베타 세제곱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지? 알파, 베타 세제곱, 알파, 베타 세제곱이 1이고, 1이었으니까 얘가 1이었고, 얘는 3이고. 그래서 얘가 1이니까 얘가 m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3이 되는 거니까, 베타의 4제곱이 3이니까, 베타를 구하면 얘가 3의 4분의 1제곱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베타 4제곱. 베타가 3알파니까, 베타, 알파분의 베타가 m이니까, 여기서 베타는 알파 m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베타 4개 중에서 하나를 요거로 바꾼 거네.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끌어내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면 되지. GM은 하고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GM을 구하러 가는 거야. GM은 M이 얼마였어? M이 3이었으니까 G3은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근데 마이너스 로그 B의 M은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M이라고 적어볼까? 우선. G가 얘였잖아. 그지? 여기다 M을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로그 얘가 로그 M 알파분의 베타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이 밑변환 공식을 쓴 거 아니야? 밑을 이 M으로.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지금 써먹었던 식이 뭐 있었어? 로그 B의 M. 밑변환 공식을 써볼까? 그러면 마이너스인 상태로 로그 M의 B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갑자기 어떻게 나온 거야? 근데 뭐뭐 임으로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요거 위에 B가 알파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1제곱이고 알파는 m분의 베타 임으로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써먹어서 그렇게 변화를 시킨 거다 뭐 이런 거잖아. 아니, 밑변환 공식을 쓴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가보자. 잠깐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 m의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여기서 뭐가 없어졌지? b가 없어졌지? 이제 b가 알파에 다시 한번 쓰면 여기서 b가 알파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제곱이고 m 이 상황에서 그 다음 이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빼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가 m분의 베타. 알파가 m분의 베타. 그럼 m은 알파분의 베타. m은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잠깐만. 로그 마이너스 로그 b의 m 이 로그 m의 알파.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밑이 m으로 바뀌었으니까 밑변환 공식을 쓰면은 로그 m의 b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b가 얘니까 얘를 알파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앞으로 꺼내면 마이너스 여기 베타분의 1이니까 이렇게 베타 이렇게 된 거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m의 베타 분의 베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나온 거지? 얘가 얘로 바뀐 건데 여기서 알파가 m분의 베타니까 여기 알파를 m분의 베타로 고치고 로그 m의 베타
빼기 로그 m의 m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빼기니까 마이너스 1로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 구해놨으니까 m은 3이었고 베타는 3의 4분의 1제곱이었으니까 집어넣으면 된다. 아이고 그럼 여기 3의 4분의 1제곱이고 m은 3이었고 3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그 다음 베타가 3의 4분의 1제곱인가? 이렇게 자 그럼 얘 4분의 1로 내려오니까 얘랑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에 3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가나다에 알맞은 수를 각각 PQR이라고 하고 PQR을 곱한 다음에 제곱하래. 아까 가에 들어가는 게 뭐였지? 가에 들어가는 게 3 그다음 Q에 들어가는 게 Q가 3의 4분의 1제곱이었지.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없애자. 그러면은 3분의 4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해도 되나?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하라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건 4는 제곱하면 16인 거고 요거 두 개 곱하면은 3의 2분의 1제곱인데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48이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자 우선 답만 구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구했는지 처음에 이게 그럼으로 하고 m은 알파분의 베타 하고 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여기 m은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근데 그 윗줄에 요게 나와 있어. 이렇게 그럼 알파분의 베타는 이것만 가지고도 3인 걸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걸 읽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 그 밑에 베타 4제곱은 하고 왔는데 우리가 베타 4제곱이 3이라는 건 이렇게는 구했었단 말이야. 이게 3이니까 이게 3이다 이렇게. 그럼 베타는 건 이건 바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m하고 베타를 구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다도 그냥 다 바로 전의 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자 어쨌든 쌤은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봤어. 자 그 다음에 21번 봅시다. 자 21번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대. 쌤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를 적었어. 자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f 알파는 f 프라임 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써 있는 게 이게 지금 뭐냐면 t가 이제 막 변한다고 치면은 이 값이 막 변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3차 함수가 이 변하는 값이 나오게끔 이제 뭔가 x좌표를 딱 대입을 한다고 치면은 이 알파가 계속 값이 변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알파는 이 t가 변함에 따라서 이 알파가 계속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알파의 값을 이렇게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준 거냐면 봐봐 여기다가 좀 미분해가지고 이거를 좀 한번 써볼게. 이거 3x제곱이니까 3t제곱이지. 3t제곱 빼면 마이너스 t제곱에다가 EAT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b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 함수거든. 이 2차 함수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보자. 이렇게 위로 블록하게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t의 값을 막 변화를 시켜. 그러면은 여기에 t의 값을 막 대입을 했을 때 이 값들이 함수 값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3차 함수가 이 함수 값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알파가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얘가 다시 봐봐. 예를 드는 거야. 쌤이 여기다 t에다 어떤 값을 넣었어. 근데 그 값이 1이 나왔대. 그럼 f 알파가 1이 되는 그 알파는 하나일까? 그건 아니라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1이 되는 그 값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제일 큰 x좌표 이 값 중에서 제일 큰 x좌표를 gt라고 하자 이런 거야. 근데 왜 또 gt야? 함수 값이 아니라 이게 t가 변하니까 이 t가 변하면 이게 1이었다가 갑자기 2로 막 바뀌었다가 3으로 바뀌었다가 이러면은 요 제일 큰 x좌표가 계속 변하니까 t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값을 gt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x좌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t가 변함에 따라 이게 어떤 변화는 그런 상수함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상수함수, 그러니까 여기 t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함수 값들은 이 2차 함수를 따르는 거지. 돼? 그런데 그 GT가 T는 3에서만 불연속이래.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 봐봐. 지금 T의 값을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쭉 대입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값이 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값 자체가 막 증가하는 거야. 그게 fx에 막 대입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fx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은 요 값을 막 대입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값을 쭉 대입하면 요 밑에서부터 계속 값이 올라가니까 이 값이 계속 증가하다가 여기 꼭다리 되면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면은 이 값이 계속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얘하고 만나는 교점의 제일 오른쪽 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며. 근데 그 알파가 얘가 올라가도 알파가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야. 얘가 다시 떨어질 테니까. 그럼 알파가 그냥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GT라고 하는 그 알파가 불연속일 수가 없잖아. 얘는 3에서 불연속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프가 그래도 꼬불꼬불하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t의 값을 내가 이렇게 쭉 대입하면 이 함수 값이 쭈르륵 올라가다가 쭉 다시 내려오기 시작할 텐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 올라갈 건데 그때 알파 값이 여기였거든. 왜냐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x좌표니까 알파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 볼게.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알파가 여기로 바뀌어. 이렇게. 그러니까 x좌표가 온전히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올려보면은 알파가 이쪽까지 올라와. 굉장히 천천히 증가하고 있지. 근데 조금만 더 올리는 순간 여기를 t거든. 알파가 여기였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볼게. 이렇게였는데 여기 알파가 여기 있었는데 이거보다 살짝 올라가는 순간, 즉 얘랑 접하는 순간 알파가 이쪽으로 튄단 말이야. 이렇게 오다 갑자기 이렇게 튄다고. 그럼 그게 불연속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조금 더 올라가면 알파가 여기서부터 알파가 이쪽 따라가고 알파 이렇게 따라가. 그럼 계속 연속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GT가 T는 3에서만 불연속이라 그랬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 올라가. 그럼 계속 알파가 이쪽을 따라가겠지. 계속 따라가는데 갑자기 얘가 다시 감소하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계속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에 딱 됐을 때 알파가 현재는 여기였지만 내려오는 순간 알파가 절로 튄다고. 그럼 불연속이 될 거 아니야. 불연속이 두 군데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올라가다가 극대값을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 극대값이 여기서 딱 찍고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럼 알파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 번 튀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럼 불연속점이 하나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3일 때 불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t가 3일 때 여기 극대값이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주황색 함수가 주황색으로 윗줄 친 얘란 말이야. 얘가 3에서 축을 가져. 3에서 축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3이 돼야 돼. 그럼 a가 3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6이 된다. 그래서 a가 3인 걸 구했으니까 여기가 3인 거야. 이렇게. 돼? 그럼 여기가 어딘 거야, 여기가? 이게 지금 알파의 최대값은 gt, 즉 이 오른쪽에 있는 좌표가 gt인 거야. 계속 오른쪽의 좌표가 gt였는데 걔가 3에서만 불연속인데 3일 때, t가 3일 때 그 x 좌표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1이다. 그러면 그때 여기가 1이란 얘기지. 아, 여기가 1이었구나. 여기가 1이었구나.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현재 y는 fx 그래프인데 fx가 x는 1에서 그 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a를 구했는데 여기 변곡점의 x좌표, 이 변곡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a분의 b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것까지 알았어.
그럼 우리가 여기인 것도 알았다. 여기가 0이겠지. 이게 두 칸이니까. 미안해.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지. 이렇게. 0은 왜 나온 거야? 이렇게. 뭐 대충 fx의 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좀 파악을 한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이거 뭐야, 이게? 1에서 0이 되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f'1이 0이야. 그러면 f't는 여기다가 미분해가지고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미분해서 1 넣자. 3, 6 플러스 b.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0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자, 그럼 구한 거 여기도 마이너스 9로 고치자. 마이너스 9. b가 마이너스 9였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 좌표. 여기에 좌표가, 이 좌표가 3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좌표였잖아. 그지? 그럼 3을, 저 주황색 함수 여기다 3을 넣으면 돼. 3 집으면 마이너스 9에다 18이니까 9, 4, 여기 4네, 4. 그래서 그 극소값이 4였구나까지. 그럼 1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지. 4니까 마이너스 4, C가 9가 되겠네. 그래서 C가 9가 된다. 자, 그러면은 F2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저기다 2 집어넣어서 답을 구해주면 되겠네. 칠판 정리하고 22번 봅시다. 자, 22번. 자, 수열 A에는 첫째 항이 1이고 세 번째 항이 4다.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얘네들을 만족을 시킨다. 그래서 ak가 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 10이 되냐, 그런데 10이 되는 애가 좀 여러 개 있다. 그런 k를 몇 개인지 찾아라. 10이 되는 항이 몇 개인지 찾아라.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점화식을 좀 살펴보면은,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a1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면 a2를 알 수가 있어. 그 a2를 알았어. a2 알았는데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a2에다 1 더하면 a4를 알 수 있거든. 그럼 4를 알았으면 8을 알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속 1씩 더해 나가면 a2, a4, a8, a16, a32 이렇게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요걸 한번 볼까? 여기 뭐 3도 마찬가지야. 여기 3 넣으면은 3에다가 이제 3 집어넣으면 a6을 알아. 여기다 1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6을 알았으니까 여기다 6 집어넣으면은 a12를 또 알아. 또 1 더 추가가 되는 거지. 그럼 a12 알았으면 a24, a48, a96을 쭉쭉쭉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런 점화식이구나. 그럼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었을 때는 첫 번째 항에다가 4를 더하면 4 더하면 a5랑 a7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4 더한 게 a5랑 a7이구나. 그 다음에 A5를 알았어. 5 집어넣으면 A21을 알 수 있어. 또 4를 더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10이 몇 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써보면서 규칙성을 좀 파악하고 해봐야 되거든. 그럼 보면은 봐봐. 자, 첫 번째 항이 1이었다.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A2가 나와. 이렇게 돼. 그러면은 A4는 3이고 A8은 4야.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 한 칸씩 올라가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10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세다 보면은 여기에 10인 애가 한 개가 나오겠네? 그지?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A1이 1이야. 그런데 이쪽 점화식을 타고 한번 가보는 거야. 이쪽 점화식. A1이 1이다. 그럼 거기다 4를 더하면 A5가 되는구나. 그럼 A5는 5구나. 그런데 A7도 5지. 그지? 그럼 여기서 내가 1, 2, 3, 4, 5 해서 하나, 둘, 셋, 넷, 5번만 더 더하면 10이 나올 텐데. 그지? 그러면 이쪽 점화식을 다시 한번 타볼까? 그러면 A6은, 뭐 하는 거야? A10은 6, A20은 7, 조금만 더 써볼게. A40은 8, A80은 9, 그 다음 A160은 10.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똑같이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도 A 얼마가 10이 되는 그 값이 존재하겠지.
근데 얘랑 얘는 당연히 다르겠지. 여기서 다른 곳에서 출발하면서 똑같은 점화식을 타고 왔을 거 아니야. 그치? 아, 그럼 여기도 한 개 있고 여기도 한 개 있으니까 여기 두 개가 있네. 그지? 근데 이런 식으로 다 세기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가만 보면은 봐봐. 선생님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플러스 4가 됐거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플러스 4가 됐어. 즉 플러스 4가 숫자가 플러스 4가 되려면 이 점화식이란다. 이 항이 두 개로 늘어나거든. 왜냐면은 여기다 플러스 4 하면서 이게 두 개로 갈라지거든. 두 개나 같은 값이 생겨.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값인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두 개가 생기는데 아니 그러면은 순서가 4를 먼저 더한 다음에 1, 1, 1 이렇게 더할 필요는 없잖아. 1 먼저 더해서 A1이 1이었어. 그런데 A2가 2였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두 갈래로 다시 갈라져도 되는 거 아니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4 더하면 A 몰라가 6이 되는데 그런 값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이쪽 점화식을 타면 되니까. 그래서 2 집어넣으면은 8 더하기 1, 9. 얘는 11. 아, A9가 6이고 A11도 6이구나. 그럼 여기서 1, 1, 1, 1, 1, 1, 1, 1 더하다 보면 A10이 나오겠지. 그럼 그런 애가 또 두 개겠지. 그런 애가 또 두 개가 되겠지. 그지? 그런 애가 몇 개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봐봐. 여기서 아까 쌤이 여기다 4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1,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갔지. 1, 1, 셋, 넷, 다섯 번 갔지. 그러니까 1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더하니까 딱 10이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더한 거야? 1 더하고 4,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더한 거야. 그러면은 1, 1, 4, 1, 1, 1, 1, 1, 1, 1, 4, 1, 1, 1, 1, 1, 1, 1, 4, 1, 1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두 개씩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세면 되는 거야? 얘 4, 1, 1, 1, 1, 1, 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이거 하면서 쭉쭉 나누면 6개일 거 아니야. 그 6개가 전부 다 두 개씩 나온다. 그래서 12개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여기까지 셌으면 이제 그 다음 경우는 좀 쉬워지겠다. 이 두 개는 이거 다 합쳐가지고 두 개씩 다 나온 거 합쳐서 12개라고 쓴 거야. 지금 내가 구한 거는 여기 한 개, 12개 초록색으로 동그란 네모 박스 친 것들만 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셌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자. 아니다, 헷갈릴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말고도 또 있겠지. 그지? A1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A1에서 출발을 해. 이렇게 되는 건데 4 가죠. 그럼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4 가죠. 그럼 9가 되겠지. 그 다음 1 가죠. 그럼 10이 되겠지. 이런 애들도 몇 개가 있을 텐데 몇 개인지 생각해 보자. 4 더하는 순간 이게 두 개로 날아가지. 두 개로 뿔지. 그지? 그러면 아까 했던 뭐야? 어디 갔지? 지웠나? 지금 이거지? 그지? 5, 7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5, 7 각각 5도 그렇고 7도 그렇고 또 4씩 증가하면 또 4개로 뿔 거 아니야. 그지? 두 개로 뿌니까 이게 4개가 되는 거거든. 4개? 아, 그럼 4개씩 나오네. 그런데 그런 게 4, 4, 1 말고도 4, 1, 4, 1, 4, 4 이렇게 3개. 그래서 총 12개가 나온다 이런 거지. 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3으로 가봐야지. A3이 4일 때 또 가보는 거야. 자, A3이 4에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1씩 더해 나가보자. 그럼 A6은 5, A7은 6, A8은 7, A9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쌤이 잠깐 딴 생각했어. 6, 12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럼 여기도 12 있겠지. 한 개가 나온다. 그지? 그 다음에 A3이 4인데 여기서 4 한번 가자. 4 한번 가서 얘는 8이 돼. 8에서 한 번 가자. 1 한번 가고 1 한 번 더 가면 되겠지. 그럼 얘는 9가 되고 10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4가 가면서 이게 두 개로 갈라지니까 이제 두 개씩 나오는데 4, 1, 1 말고 1, 4, 뭐 있어 이거? 1, 4, 1이 있고 1, 1, 4 있으니까 3개 있지. 아, 그래서 6개. 그지? 그 다음에 4에다가 4 두 번 더, 끝난 건가? 그럼 우리가 구한 게 이렇게 하면 13, 여기다 13 더하면 25, 26, 26에다 얘 더하면 32. 그래서 32개가 최종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마무리할게.